2023년 3월, 나는 서울에서 실패했다.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정말 막막했다. 수중에 모아둔 돈도 없고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정해야 됐던 나는 일단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다. 제주도에는 현황이 형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황이 형은 내 오랜 구독자이자 친구였고, 한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제주도에서 귤농사를 하는 독특한 사람이었다. 남들 좋다는 거 다 버려두고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선택하고 설계하는 형이라면 내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제시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서귀포에 위치한 귤밭 달린 현황이 형 집에 도착하고 간단한 인사치레가 끝났을 쯤 현황이 형은 갑자기 귤농사를 같이 하자는 말을 뱉었다. 지금 라서현이라는 디자이너와 같이 현황귤집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같이 농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귤밭의 규모를 더 늘리려고 한다. 상진이 너가 우리가 농사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담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방향을 제시해줄 거라고는 예상했는데 아예 취업을 시켜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당황하는 나는 안중에도 없고 현황이 형은 계속해서 설득을 이어갔다. 우리가 단순히 농사를 하고 귤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농촌을 살리고 싶다고 했다. 청년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면서 죽어가고 있는 농촌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싶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농부라는 직업을 직접 선택해서 하면 얼마나 멋지겠냐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날 저녁 같이 농사한다는 라서연이란 사람이 왔다. 서현이 형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형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은 사회가 정해놓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면서 꾸역꾸역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과 대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특별함을 느꼈다. 그리고 이들에게 소속되고 싶다는 감정도 생겼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특별함이었는데 이들은 내 삶도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 3박 4일 정도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육지로 올라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현황이 형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모든 짐을 챙겨 제주도로 다시 내려왔다. 내려오자마자 제주도 집도 돌아다녀 보고 집 앞에 선과장에 가서 일을 돕기도 하고 무밭에 가서 품앗이를 하기도 했다. 노동에 익숙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극장 PD님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현황이 형에게 전화가 온 다음날 우리는 PD님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촬영이 시작돼 있었다. 유튜브를 통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꽤 재밌게 봐주신 것 같다. 아직 제주도에 온 것이 적응도 되지 않았는데 국민 프로그램에 출연할 생각을 하니 초반에는 긴장이 많이 되었다. 인간극장 촬영은 거의 한 달간 진행되었는데 며칠을 빼고는 거의 다 농사를 하러 나갔다. 매일매일 정신없이 촬영하고 농사를 하니 어느 순간엔 밭에 던져지기만 하면 로봇처럼 일을 했던 것 같다. 형들이랑 어떻게 친해질까도 고민이 많았는데 촬영을 하는 내내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어 좋았다. 촬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일 듣던 익숙한 부금이 들리고 우리 얼굴이 TV에 나왔다. 매일 100만 명이 넘게 우리를 본다고 했다. 택시를 타니 기사님이 날 알아봤고 형들과 함께 간 음식점에선 김치를 받아왔다. 우리 셋의 출발을 전국이 응원해주는 것만 같았다. 방영이 모두 끝나고 제주도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은 지금부터였다. 우리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감귤을 재배하기로 했다. 친환경 감귤은 일반 감귤보다 재배 방법이 2배나 까다롭다. 그리고 열매도 많이 달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친환경으로 자란 귤이 우리를 닮아서였다. 농부가 되고 농사를 해보니 겉모습이 점점 우둘투둘 못나지고 피부도 까매졌다. 하지만 그런 힘든 육체 노동을 겪고 서로에게 의지할수록 우리의 알맹이들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친환경 감귤도 겉모습은 못생겼지만 속은 더 건강하고 맛있어진다. 난 이런 공통점을 찾고 농사에 대해 더욱 자부심이 생겼다. 여름이 오기 전까지 말이다. 너무나 공감됐던 우리의 농법이 어쩌면 객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여름은 상상 이상으로 덥고 습했다. 하루 종일 어항 속에 사는 기분이었다. 제초제를 뿌리지 않은 밭은 무서울 정도로 잡초가 자라났다. 매일 아침 예초를 해도 다음날 가면 그대로 자라있고 일주일만 쉬면 무릎까지 잡초가 올라와 있었다. 두꺼운 앞치마를 메고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얼굴 보호대까지 차면 가만히 서 있어도 온몸이 땀으로 적셔졌다. 고령의 농부들은 예초를 하다가 많이 쓰러진다고 한다. 올해도 몇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곤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예초를 하면서 머리가 핑 도는 경험을 많이 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적도 많았기 때문이다.
또 우리 밭에는 모기들이 항상 웨이팅을 하고 있었다. 트럭을 타고 밭에 내리면 기본적으로 5방은 물리고 시작했던 것 같다. 모기 기피제는 전혀 소용이 없었다. 아디다스 모기라고 불리는 것들은 존나 멸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예초가 끝나면 방제를 해야 됐다. 방제는 벌레들로부터 나무와 열매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이다. 이것 역시 친환경 농법이기 때문에 화학 용품이 아닌 유채기름, 생선 내장 등 자연 친화적인 약품으로 진행되었다. 유채기름을 한번 뿌리면 온몸이 미끈거렸고 효소를 뿌리면 하루 종일 냄새가 빠지지 않았다. 이렇듯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농사의 강도가 굉장히 높았고 밭으로 출근해야 되는 날도 생각보다 많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점심 먹기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 오후 시간을 멋지게 활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방제와 예초를 한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원래 사람 자체가 기복이 좀 심하다.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형들이 날 다시 붙잡아줬고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게 끝없이 조언을 해주면서 닮고 싶은 어른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 그래서 난 무조건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귤이 떨어지는 걸 하나라도 더 막아야 했다. 형들의 도움 없이 트럭을 타고 가서 약을 쳐보기도 하고 혼자 예초를 나가는 날도 있었다. 그런 날들이 며칠 반복되니 이제 난 진짜 농부가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 그때쯤 한 번 더 고난이 찾아왔다. 10년 만에 제주도에 24일 연속 비가 왔기 때문이다. 비가 많이 오면 열매가 떨어진다. 왜 하필 내가 귀농한 해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조금 억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형들의 예초기는 돌아갔고 트럭 엔진은 내 귀를 밟고 지나갔다. 여름이 지나고 2개월만 지나면 수확이 시작되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는 매일 나무 밑으로 기어들어가 제초기가 닿지 않는 곳의 잡초들을 뽑아내고 나무 위로 올라탄 덩쿨을 뽑아내며 수확을 준비했다. 어느 날은 두꺼운 넝쿨을 힘껏 뽑아냈는데 내 손에 뱀이 잡혀 있었다.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다행히 별탈 없이 여름이 지나고 제주에도 가을 지나 겨울이 왔다. 귤들이 노래졌다. 말도 안 되게 노래졌다. 수학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되돌아봤다. 나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좋아하는 일에 무조건 도전하고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 경험이 많아진 건 좋았지만 삶의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항상 사람이 붕 떠 있는 것만 같은 산만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농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잠깐의 수확을 위해 1년의 시간 동안 긴 인내심을 갖고 오랜 기간 싸워야 했다. 제대로 쉰 기억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지냈지만 한 번도 농부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부로서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 11월 20일, 그토록 기다렸던 수확이 다가온다. 내가 처음 제주도에 왔던 것처럼 설레임과 두려움을 안고 농촌을 살리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선물하러 귤밭으로 출근한다.